우리 시장은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소폭 올랐지만 코스닥은 또 하락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코스닥이 좀처럼 맥을 못 추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키워드, 미운 오리 새끼 2차 전지입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국면을 주도했던 2차 전지주가 코스닥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했습니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가 0.16% 올라서 2,479포인트인 반면에 코스닥이 1% 가까이 빠지며 81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코스피 시장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1,447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29억 원, 498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이 829억 원 순매수를 했고 여기에 개인까지도 46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 1,171억 원 매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50전 올라 1,33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험과 은행권 불안, 물가 상승 우려가 되살아나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당분간은 환율 1,200원대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62% 올라 종가 6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2% 올라 78만 9천 원, LG화학이 0.44% 올라서 종가 69만 1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0.37% 약세로 마감가 54만 5천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0.92% 하락하면서 8만 6,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6위에서 10위권에서는 삼성 SDI와 기아가 각각 1.35%, 0.67% 상승한 반면 현대차와 네이버는 각각 0.24%,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 2위 에코프로 형제가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4거래일 하락세 이후에 반등하나 싶었는데 전장에서 다시 1.76% 떨어지면서 종가 22만 3,500원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는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종가 같은 경우에 52만 1,000원,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가 쏟아진 데다 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 그리고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서 제외된 점 등이 그룹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3% 올라 7만 3,300원, LNF가 2.71% 올라 24만 6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HLB 보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호실적을 발표한 JYP엔터도 1.27% 올랐습니다. 마감가 9만 5,500원, 펄어비스가 5.37% 강세로 종가 4만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업종이 미국의 IRA 세제 혜택 확대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진 조선과 철강 업종 그리고 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쪽, 화장품 업종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전일장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업종들 관련한 증권사 보고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증권은 LNG 선시황이 연초의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미 26척의 대형 LNG선이 발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올해 이미 약 89척의 선박 수주가 무리 없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그러면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가장 많은 LNG선을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LNG선 수요는 꾸준한데 여전히 이를 건조할 조선사들은 소수에 불과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그러면 LNG선은 선가 강세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삼성증권은 한국 업체들은 올해 발주된 LNG선의 92%를 수주했다면서 LNG선을 건조하는 업체들의 관련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선주 관련 주가 상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일단 HD 현대중공업 0.44% 올라 11만 3,100원, HD 한국조선해양이 2.21% 올라 8만 7,800원이었고요. 현대미포조선 0.29%,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여행 산업과 화장품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여행주는 1분기 일제히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도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모두투어 매출이 792% 올랐고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3년 9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노랑풍선도 3년 3개월 만에 흑자 전환, 하나투어 영업이익 56억 원으로 3년 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자 또 2019년 2분기 이후에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죠. 참 좋은 여행도 3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행객이 늘어나고 이렇게 실적도 개선됐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어제장 주가 상황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면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1% 상승하며 17,130원의 장을 마쳤지만 노랑풍선이 1.2%, 하나투어 보합권, 참 좋은 여행 0.82% 약세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이 됐고 여행이 비수기에 돌입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실적을 꾸준히 유지해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에 화장품주는 오랜만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화장품 상장사들이 연이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도 순항하는 모습인데요. 한화투자증권은 중소형주의 시대라면서 중소형 화장품주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여전히 해외 시장에서 기회가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플루언서죠. 왕홍 중에서 비교적 믿음이 가는 물품이나 정보를 주는 사람들에게 KOL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화장품 시장 규제로 제품들의 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이 KOL의 입지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상당했던 대형 KOL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중소형 브랜드사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중소형 브랜드 중에서는 애경산업과 클리오의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눈에 띄는 업종들 보고서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